안철수 입장에서는 작년에는 와보지도 않았고 평상시 때는 그 세월호 마크도 안 차던 사람이 거기 와가지고 기념사진만 찍고 가다가 방명록을 쓰면서 오늘이 며칠이죠? 이 얘기를 어떻게 할 수가 있니? 나는 4월 16일 날 상상을 못하겠어. 세월호 3주기 이야기부터 좀만 하겠습니다. 아직 진상규명도 되지 않았고 세월호는 무트로 올라왔지만 아직 미수습자를 한 번도 찾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슬픈 3주기를 맞았고 3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주는 의미 3년 정도면은 중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들어가고 딱 그 정도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근데 아직도 달라진 건 하나도 없다. 그것이 알고 싶다 혹시 보신 분 주말에 네, 봤습니다. 거기에도 보면은 새록새록 생각들이 또 떠오르더만요. 왜 박근혜 정부는 그렇게 세월호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었을까? 정말 우리가 제기하는 것처럼 어떤 진짜 의혹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하게 박근혜 정부에 피해가 갈까봐 나름 여론 조작 같은 걸 하려고 했던 것일까? 별 생각이 다 들게 만들더만요. 그리고 이제 가장 의혹 중에 하나는 해경을 해체시켜놓고 나서 그 담당 직속 라인에 있는 사람들 다 승진시켰다는 게 지금도 전혀 이해가 가지 않아요. 해경의 실드를 쳤던 그 당시에 언론에 얼굴을 드러냈던 모든 사람들이 지금 국민안전처의 실세 2위까지 돼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렇게 실제로는 다 영전을 해버린 거지. 그 모든 게 다 진실을 덮는 데 있어서의 공로를 인정받은 거 아니겠어요? 걔들은 정말 잘 덮었다고 내부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거겠죠. 그렇죠. 천안함에서도 다 승진했었죠. 똑같은 역사가 반복되고 있어요. 조작 잘했다는 그런 포상 아니겠어요. 실제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예를 들면 천안함 진실을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한테 포상하지 않으면 불만사항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세월호 사건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저는 4월 15일 날 목포 신항을 갔었어요. 네, 갔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목포 현지에서 가본 분도 계시고 서울에서 이제 단체로 관광차를 해가지고 그걸로 내려가신 그런 모임을 통해서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조계종, 뭐 또 이렇게 각 뭐 성당, 뭐 개신교 이렇게 기도처도 다 따로따로 되어 있고 각 종교 단체별로 거기에서 또 이제 모임도 갖고 하는 모습을 보고 아 정말 사람들의 관심이 전혀 식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가보면 세월호는 저 멀리 보여요. 철조망을 쳐놓은 상태에서 아주 관계자가 아니면 그 안으로까지 들어갈 수는 없거든요. 바깥에서 멀리 보이는데 이제 그 노란 리본을 그 철조망 사이사이에 전부 다 걸은 그런 상태이고 바깥에서 또 이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오신 분들한테 뭐 차를 대접한다든가 하는 것이 이렇게 잘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유가족 휴식처, 미수습자 휴식처 이렇게 따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계신 분들 또 그 떼약볕에서 그 와중에도 또 1인 시위처럼 이렇게 팻말 들고 쫙 열을 지어서 서 계신 분들 또 사진전 이런 것이 다 같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날이 부활절하고 겹치는 날이었더라고요. 일요일이 부활절이었죠. 4월 16일이. 네, 정교적으로 그쪽에는 심취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부활절의 큰 의미를 잘 모르고 있었는데 카톨릭 안에서는 또 2대 그 중요한 날 중에 하나인 거고요. 가톨릭도 그렇고 개신교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크리스마스가 예수 탄생일이고 부활절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라서 두 개를 굉장한 명절로 치죠. 그러니까 그런 날에 이런 행사를 같이 가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참 뭐랄까 가슴이 뭐 아련하게 저며오는 그런 감성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정치가 끼어들기 시작하면서 우리한테 희망을 주는 정치인이 있기도 했고 정말 입을 찢어버리고 싶은 소리를 했던 정치인도 있고 아니 그 와중에 그 교회를 가나? 홍준표는? 예. 그동안 정말 개념 없는 정치인도 있고 그랬었죠. 세월호 3주기 관련해서 안산에서 이제 합동으로 행사가 열렸는데 저는 거기서 그런 모습을 봤어요. 안철수 씨는 사실 항의받을 정도의 상황이었었거든요. 실제로 항의가 나왔었어요. 예. 왜 그러냐면은 국민의당이 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지도부로 있을 때 세월호 사건을 덮으려고 하는 모습을 되게 많이 봤었거든요. 이해가 좀 안 됐던 측면인데 안철수 씨가 노란 리본을 차고 나왔던 게 불과 세월호 사건 나고 며칠 만에 노란 리본 안 달았던 걸로 저는 기억해요. 당시에 어떤 그 상황들이. 그러니까 목포신항 같은 데 이렇게 내려가서 보면 그 현장에서 찍혀서 올라오는 그 영상이나 사진 같은 거를 보면은 실제로 유가족들한테 대접 못 받아요.
그러면서도 이제 표를 얻기 위해서 이쪽 저쪽으로 막 다니면서 마치 세월호에 되게 관심이 많은 양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이 세력들은 지금 표를 얻기 위해서라도 세월호를 전면 내세우지를 못해요. 그런 측면도 한번 봐야 되는 것 같고요. 세월호의 진상규명은 문재인 대표의 현장에서 이제 발언이 있었습니다. 한 4, 5분 정도 되는. 정권 교체가 되고 나면 세월호 특조위를 100% 재가동시키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것도 대통령 권한으로라도 그렇죠. 하겠다. 국회 동의 앞서. 동의 이제 없을 수가 없지. 한게 앞서서라도. 네. 그렇게 해서 우리들 욕심 같으면 수사권도 주고 기소권까지 주는 형태로 정권이 바뀌면 분명히 양심 선언자들 전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런 사람들까지 같이 해가지고 자기 생사효탈이 달려있는데 어떻게 안 해요. 직접 당사자라고 하거나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먼저 고백을 하면 사실 죄의 대부분이 사면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까지 다 생각해서 세월호가 진상이 꼭 밝혀지기를 바라겠고요. 방송하는 우리들도 너무 세월호 이야기를 했더니 좀 세월호에 대해서 무뎌진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우리들 이야기해봐야 남들이 안 들어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고 어찌됐건 이제 방송하는 오늘부터 선거운동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이 과정에서 한번 유심하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선거 때만 국민들한테 온갖 좋은 말로 현혹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평상시 때 세월호를 어떻게 대했는가가 저는 국민을 대하는 자세라고 봅니다. 아무튼 저는 이번 세월호 기억식 때 이 안철수와 홍준표의 정반대되는 행위 두 가지를 보면서 참 둘 다 스스로 욕먹을 짓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안철수 입장에서는 작년에는 와보지도 않았고 평상시 때는 그 세월호 마크도 안 차던 사람이 거기 와가지고 기념사진만 찍고 가다가 방명록을 쓰면서 오늘이 며칠이죠? 이 얘기를 어떻게 할 수가 있니? 나는 4월 16일 날 상상을 못하겠어. 2017까지만 쓰고 오늘이 하다가 이제 시계를 보고 4월 16일을 이제 맞아 쓰고 딱 기자들이 볼까봐 이렇게 그러면서 쓰기는 기억하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썼다는 거야 내용을. 아니 우리가 오죽했으면 잊지 말자고 팔찌나 이런데 0416이 쓰여 있잖아. 2014년 4월 16일. 근데 거기 와서 쓰면서 날짜를 헷갈린 거야. 이게 뭔 추모고 뭔 기억이야. 나는 안 까먹으려고 녹음실 비번을 4월 16일로 되게 많이 썼거든요. 그렇다고 까먹을 수 있는 숫자는 아닌데 오죽하면 보통 사람들이 오후 4시 16분에 알람 맞춰놓고 날마다 그것을 기억했잖아요. 아니 근데 이게 대선 후보가 되면 날짜에 무슨 트라우마가 생기는지 왜 이 방명록의 날짜 적는 문제가 왜 이렇게 많이 얘기가 돼요? 아니 근데 이보다 더한 건 홍준표의 언행이란 말이에요. 세월호는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난 거기 안 갔다라고 이걸 또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면서 뭐 DJ도 카페리 사고 있었지만 정치적으로는 이용 안 했는데 왜 이러는 거냐 이따위 망발을 했어요. 안철수하고 정반대 입장인 거지.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면서 유가족분들, 미수습자 가족분들, 그리고 고통을 나누어서 안아주신 안산 시민들, 진도 국민들께 위로 말씀드립니다. 아픔이 치유되어간 3년이 아니라 아픔이 갈수록 커져간 3년이었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그냥 흘러간 3년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세월호의 절망 위에서 우리 사회의 미래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촛불도 새로운 대한민국의 다짐도 세월호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세월호의 아이들이 촛불광장을 밝혀준 별빛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는 그저 세월호를 덮으려고 했습니다. 국민들 가슴 속에서 세월호를 지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권 교체로 들어설 새 정부는 다릅니다. 끝까지 세월호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기억하고 실천할 것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9명의 미수습자를 찾는 일입니다. 미수습자 가족이 아니라 유가족이 되고 싶다. 세상에 이렇게 슬픈 소원이 또 있겠습니까? 현철이, 영일이, 은하, 다윤이 곧
조창석, 양성진 선생님, 권재건님과 아들 혁규, 이영숙님, 이분들을 찾는 일에 최우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반드시 가족들 품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세월호는 그날의 진실을 알고 있다. 그날의 진실을 말해주기 위해 아이들이 돌아오기로 약속한 금요일에 돌아왔다. 우리 세월호 어머니들은 그렇게 믿고 계십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새 정부는 곧바로 제2기 특조위를 구성해서 모든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습니다. 국회에서 법 통과가 안 돼도 대통령 권한으로 특조위를 재가동시키겠습니다. 선체조사위도 최대한 빨리 인력과 예산을 배정해서 본격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제 교사라서 순직에서 제외된 김초원, 이지혜 두 분 선생님도 순직을 인정하고 명예를 회복해 드리겠습니다. 피해 재난지역 안산에 제대로 된 회복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추모공은 굳이 선정도 안 됐습니다.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정부가 도대체 한 일이 없습니다. 안산에 추모안중공원을 조성하고 생명과 안전을 상징하는 도시로 만드는 일에 새 정부가 책임 있게 나서겠습니다. 노란 리본은 이제 민주주의의 새로운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세월호 아이들을 잊지 않고 사람이 무엇보다 먼저인 나라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차고 나왔던 게 불과 세월호 사건 나고 며칠 만에 노란 리본 안 달았던 걸로 저는 기억해요. 당시에 어떤 그 상황들이. 그러니까 목포신항 같은 데 이렇게 내려가서 보면 그 현장에서 찍혀서 올라오는 그 영상이나 사진 같은 거를 보면은 실제로 유가족들한테 대접 못 받아요. 그러면서도 이제 표를 얻기 위해서 이쪽 저쪽으로 막 다니면서 마치 세월호에 되게 관심이 많은 양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이 세력들은 지금 표를 얻기 위해서라도 세월호를 전면 내세우지를 못해요. 그런 측면도 한번 봐야 되는 것 같고요. 세월호의 진상규명은 문재인 대표의 현장에서 이제 발언이 있었습니다. 한 4, 5분 정도 되는. 정권 교체가 되고 나면 세월호 특조위를 100% 재가동시키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것도 대통령 권한으로라도 그렇죠. 하겠다. 국회 동의 앞서. 동의 이제 없을 수가 없지. 앞서서라도. 네. 그렇게 해서 우리들 욕심 같으면 수사권도 주고 기소권까지 주는 형태로 정권이 바뀌면 분명히 양심 선언자들 전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런 사람들까지 같이 해가지고 자기 생사효탈이 달려있는데 어떻게 안 해요. 직접 당사자라고 하거나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먼저 고백을 하면 사실 잘 모르고 있었는데 카톨릭 안에서는 또 2대 그 중요한 날 중에 하나인 거고요. 카톨릭도 그렇고 개신교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크리스마스가 예수 탄생일이고 부활절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라서 두 개를 굉장한 명절로 치죠. 그러니까 그런 날에 이런 행사를 같이 가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참 뭐랄까 가슴이 뭐 아련하게 저며오는 그런 감성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정치가 끼어들기 시작하면서 우리한테 희망을 주는 정치인이 있기도 했고 정말 입을 찢어버리고 싶은 소리를 했던 정치인도 있고. 아니 그 와중에 그 교회를 가나? 홍준표는? 예. 그다음 정말 개념 없는 정치인도 있고 그랬었죠. 세월호 3주기 관련해서 안산에서 이제 합동으로 행사가 열렸는데 저는 거기서 그런 모습을 봤어요. 안철수 씨는 사실 항의받을 정도의 상황이었었거든요. 실제로 항의가 나왔었어요. 예. 왜 그러냐면은 국민의당이 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지도부로 있을 때 세월호 사건을 덮으려고 하는 모습을 되게 많이 봤었거든요. 이해가 좀 안 됐던 측면인데 안철수 씨가 노란 리본 각 종교 단체별로 거기에서도 이제 모임도 갖고 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사람들의 관심이 전혀 식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가보면 세월호는 저 멀리 보여요. 철조망을 쳐놓은 상태에서 아주 관계자가 아니면 그 안으로까지 들어갈 수는 없거든요. 바깥에서 멀리 보이는데 이제 그 노란 리본을 그 철조망 사이사이에 전부 다 걸은 그런 상태이고, 바깥에서 또 이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오신 분들한테 뭐 차를 대접한다든가 하는 것이 이렇게 잘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유가족 휴식처, 미수습자 휴식처 이렇게 따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계신 분들 또 그 떼약볕에서 그 와중에도 또 1인 시위처럼 이렇게 팻말 들고 쫙 열을 지어서 서 계신 분들, 또 사진전 이런 것이 다 같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날이 부활절하고 겹치는 날이었더라고요. 저는 일요일이 부활절이었죠. 일요일 날. 4월 16일이. 그 정교적으로 그쪽에는 심취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부활절에 큰 의미를, 안철수 입장에서는 작년에는 와보지도 않았고 평상시 때는 그 세월호 마크도 안 차던 사람이 거기 와가지고 기념사진만 찍고 가다가 방명록을 쓰면서 오늘이 며칠이죠? 이 얘기를 어떻게 할 수가 있니? 나는 4월 16일 날 상상을 못하겠어. 세월호 3주기 이야기부터 좀만 하겠습니다. 아직 진상규명도 되지 않았고, 세월호는 무트로 올라왔지만 아직 미수습자를 한 번도 찾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슬픈 3주기를 맞았고, 3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주는 의미, 3년 정도면은 중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들어가고 딱 그 정도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근데 아직도 달라진 건 하나도 없다. 그것이 알고 싶다 혹시 보신 분 주말에 네, 봤습니다. 거기에도 보면은 새록새록 생각들이 또 떠오르더만요. 왜 박근혜 정부는 그렇게 세월호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었을까? 정말 우리가 제기하는 것처럼 어떤 진짜 의혹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하게 박근혜 정부에 피해가 갈까봐 나름 여론 조작 같은 거를 하려고 했던 것일까? 별 생각이 다 들게 만들더만요. 그리고 이제 가장 의혹 중에 하나는 해경을 해체시켜 놓고 나서 그 담당 직속 라인에 있는 사람들 다 승진시켰다는 게 지금도 전혀 이해가 가지 않아요. 해경의 실드를 쳤던 그 당시에 언론에 얼굴을 드러냈던 모든 사람들이 지금 국민안전처의 실세 2위까지 돼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렇게 실제로는 다 영전을 해버린 거지. 그 모든 게 다 진실을 덮는 데 있어서의 공로를 인정받은 거 아니겠어요? 걔들은 정말 잘 덮었다고 내부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거겠죠. 그렇죠. 천안함에서도 다 승진했었죠. 똑같은 역사가 반복되고 있어요. 조작 잘했다는 그런 포상 아니겠어요. 실제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예를 들면 천안함 진실을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한테 포상하지 않으면 불만사항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세월호 사건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저는 4월 15일 날 목포 신항을 갔었어요. 네, 갔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목포 현지에서 가본 분도 계시고, 서울에서 이제 단체로 관광차를 해가지고 그걸로 내려가신 그런 모임을 통해서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조계종, 뭐 또 이렇게 각 뭐 성당, 뭐 개신교 이렇게 기도처도 다 따로따로 되어